네, 그러면 조금 세세한 것들을 메꿔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가장 큰 거부터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아웃풋 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지금 일단 이 세컨 스테이지에서 서드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것을 보시게 되면 지금 요 에미터 팔로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에미터 팔로우 하나가 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의 배경을 조금 설명드릴 텐데요. 슬라이드를 몇 장 넘겨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 아래 보시면 이제 function of output stage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저희가 이제 파워 앰프, 그다음에 아웃풋 스테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자세히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첫 번째 스키매틱을 보시면 이제 인풋과 아웃풋이 이런 식으로 에미터 팔로우로 이루어져 있는 케이스예요. 여기 보시면 에미터 팔로우 자체를 바이어싱 하기 위한 바이어스 커런트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 볼티지가 이제 어떻게 결정되냐면, 어떤 특정 로드 저항이 RL이 달려 있다고 했을 때 VI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VB만큼의 차이를 가지고 이제 V 아웃풋이 결정되기를 저희는 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VO가 V 아웃풋이 VI 인풋을 왜곡 없이 따라간다면, 사실 좀 전에 이 VB라고 얘기한 이 볼티지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기를 저희는 사실은 원해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가능한지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냐, 일단 처음에 VI가 위로 올라간 케이스, 상당히 위쪽 볼티지로 올라간 케이스를 생각해 보시면, 이 그렇게 얘기하기보다 뭐 이렇게 얘기할게요. 처음에 여기 V9이 0볼트였던 때보다 여기 0볼트이고 대략 여기 0.7볼트 정도가 된다, 이런 상황이 일단 일종의 DC 컨디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거보다 인풋이 좀 위로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제 따라서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V5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RL에 흘러가는 커런트가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의 바이어스 커런트와 여기 흘러가는 이 IL, 로드로의 커런트 두 개가 모두 다 여기서 흘러와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조금 전에 0볼트, 여기 0.7볼트였을 때는 이 로드 쪽의 커런트가 네트하게 없어서 여기 커런트, 여기 커런트가 같았었는데, 일단 이 커런트가 증가하죠. 근데 증가한다 그래도 뭐 증가하면 VB가 미세하게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VB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다는 걸 저희가 보통 가정하기 때문에 어쨌든 아웃풋이 인풋을 잘 따라간다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반대쪽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거꾸로 0.7V보다 밑으로 내려갔다, 볼티지가 밑으로 내려갔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커런트가 이쪽 방향으로 이제 흘러올 거예요. 0V에서부터 이제 아웃풋 노드 쪽으로 흘러 들어올 거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이 I라는 커런트와 요 트랜지스터를 통해서 흘러가는 뭐 INPN이라고 씁시다. INPN 커런트가 있다고 했을 때, 얘네들의 관계가 밑에 쪽에 있는 이 바이어스 커런트 I가 INPN과 그 다음에 로드 쪽에서 흘러오는 커런트의 합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만약에 이 볼티지가 드랍하는 게 더 밑으로 더 떨어졌어요. 더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커런트가 더 증가한다는 얘기고, 요 IL이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IL이 원래 바이어스 커런트하고 비등비등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이 INPN이라는 커런트가 더 이상 흐르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다시 얘기하면은 이 볼티지가 밑으로 떨어지다가 더 이상은 더 떨어지지 못하고 그냥 홀딩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볼티지가 떨어지면서 여기 볼티지가 떨어져 줘야 되는데, 이 볼티지가 더 이상 떨어지지 못하고 그냥 어느 정도 레벨에 고정돼 버려서 더 이상 이 IMPN과, 그러니까 IMPN으로 얘기하면 다시 정돈한다면 IMPN이라는 건 바이어스 커런트에서 IL을 빼는 건데, 이 IL이 만약에 계속 증가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 얘가 0에 가까운 지점이 될 거고, 그러면 IMPN이 0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 꺼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가 더 이상 맺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앰프는 어떤 이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요. 인풋이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온다고 했을 때 아웃풋이 0.7 정도의 이제 델타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움직이다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고 다시 올라가다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원래 사이누소이드 인풋의 그런 형태를 아웃풋이 온전히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렇게 일종의 클리핑이 되는 그런 현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안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I 값을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어스 커런트를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얘가 이렇게 클리핑 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앰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에미터 팔로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식의 앰프를 저희는 클래스 A 스테이지의 아웃풋 스테이지라고 얘기해요. 클래스 A 타입의 파워 앰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자명하게 보이는 게 이 잘 바이어싱만 되어 있다면 아웃풋이 인풋을 잘 따라가요. 근데 넓은 와프 영역에서 그게 잘 따라가도록 만들려면은 바이어스 커런트를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 얘기는 전력 소모를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요 두 번째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것을 보시면 지금 이 트랜지스터가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여기 QN과 그다음 QP라고 되어 있는 두 개의 트랜지스터가 있는데 여기도 앞에서랑 비슷한 그런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도 0V, 0V인 것을 기준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인풋이 0V이고 만약에 아웃풋이 0V이다. 그럼 이 상황은 딱 보시면 QN 트랜지스터 보면 베이스도 0V이고 그렇죠? 여기도 0V이고 아웃풋도 0V니까 VB가 0이고요. 여기도 0V, 여기도 0V니까 VB가 여기도 0이에요. 두 트랜지스터가 다 꺼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언제 켜지냐? 요 VI가 요 VI 하나가 위로 올라가서 만약에 여기에 0.7V가 되면 그러면 QN이 여기 0.7V가 걸리면서 도통이 될 거고 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요 상황처럼. 그러니까 인풋이 위로 올라가면 QN 밑에 RL이 달려있는 에미터 팔로우의 형태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이거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아웃풋이 그것을 따라가겠죠. 0.7V보다 높은 영역에서 에미터 팔로우가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어떻게 되나 봅시다. 아래쪽으로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0.7이 되면 여긴 꺼져 있고 그때서야 얘가 이제 0.7V가 여기 걸리면 얘가 켜집니다. 그럼 이렇게 커런트가 흘러와서 에미터 팔로우가 QP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0.7에서 플러스 0.7까지 거기 일종의 갭이 있어요. 갭이 있는데 그 외의 영역에서는 아웃풋 볼티지가 인풋 볼티지를 따라가는 그런 경향성을 띠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아웃풋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냐? 인풋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면 아웃풋이 지금 파란색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0.7V만큼 차이를 내고 있으나 이제 딱 여기가 지금 여기 한 0.7, 그러니까 인풋 볼티지가 0.7V 정도가 되는 이 시점에 아웃풋 볼티지가 전달이 되고 그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끊기고요. 다시 아래쪽에서 다시 올라가고 여기 끊기고 다시 올라오고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클래스 B 스테이지라고 해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에미터 팔로우가 각각 두 개의 에미터 팔로우가 각각 동작하는 영역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뭐 사이너소이드 웨이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형태를 갖추긴 하는데 약간 왜곡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게 싫으면 한 가지 더 이제 보완을 하나 하게 됩니다. 지금 요 서킷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저희가 이 딱 742 OPMP에서 보고 있는 서킷의 형태인데 좀 전에 보셨던 그런 형태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는 여기와 여기를 그냥 연결해서 인풋입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여기와 여기 사이에 지금 VB만큼의 볼티지 드랍, 그러니까 다이오드 커넥티드 되어 있는 트랜지스터 하나,
다른 트랜지스터 하나 이렇게 넣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하고 여기의 볼테이지 차가 0.7, 여기하고 여기의 볼테이지 차가 0.7이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하고 여기의 볼테이지 차는 1.4V 정도의 차이가 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좀 전에 여기 마이너스 0.7인 상황에 QP가 켜지는 상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인풋 볼티지가 마이너스 0.7보다 낮은 영역이라면 얘가 켜 있고요. 그쵸? 얘가 켜 있어서 에미터 팔로워 역할로 아웃풋으로 인풋이 전달이 돼요. 근데 마이너스 0.7이 여기가 되는 순간에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1.4가 더해서 여기가 0.7이 돼 있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0.VI가 마이너스 0.7보다 작은 상황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온다 그러면 얘가 딱 꺼지는 순간이 만들어질 겁니다. 마이너스 0.7에서 얘는 이제 꺼지게 될 텐데 그때 여기가 0.7이 되면서 QN이 자연스럽게 켜지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꺼지는 순간 이제 얘가 켜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0.7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에미터 팔로우 역할을 하다가 다시 볼테이지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얘가 꺼지는 순간 그때 얘가 다시 켜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또 얘가 다시 넘겨받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클래스 AB의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인풋이 아웃풋으로 항상 전달이 되게끔 되어 있고 좀 전에서 보셨던 이런 뭔가 이렇게 끊기는 현상, 아웃풋이 이런 식으로 단절되는 이런 현상, 이런들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클래스 A와 B의 중간 정도라고 해서 클래스 AB 스테이지라고 부릅니다. 바이어싱 서킷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일종의 다이오드 드랍이 두 개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이게 여기서는 이제 VB 두 개의 VB를 사용해서 이제 QP와 QN의 이 베이스 부분을 바이어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741 OP앰프에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아웃풋 스테이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에미터 팔로우 역할이고 그 다음에 여기 얘에 해당되는 무엇인가가 여기 741 OP앰프에 들어가 있어요. 얘의 역할은 뭐여야 된다? 여기와 여기 간의 볼티지가 약 1.4V가 되게 VB의 2배 정도가 되도록 만드는 무언가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겁니다. 이걸 저희가 원하는 거고 이걸 이제 앞에 서킷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세컨 스테이지에서 세컨 스테이지의 아웃풋이 이렇게 전달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미터 팔로우가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이 볼티지가 이제 마지막 아웃풋 스테이지의 인풋 스테이지이고 지금 에미터 팔로우 하나에 연결되어 있는 거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VB 해서 여기 베이스에 또 연결되어 있죠. 지금 여기와 여기 차가 1.4V가 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저항이 비교적 작은 저항에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얘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런 클래스 AB 앰플리파이어의 형태가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웃풋 스테이지에 대한 얘기는 그러면 동작에 대한 얘기는 다 한 것 같고요. 인풋 스테이지에서 조금 빠진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은 그 인풋 스테이지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들 사실 바이오스 부분 여기는 빠짐없이 다 얘기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폴로지에 대해서 Q1, Q2와 Q3, Q4가 에미터 팔로우와 커먼 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달려있는 트랜지스터들이 디퍼런셜 투 싱글 핸디드 컨버전을 하는 애입니다. 그리고 이 저항들이 로드 임피던스를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가지 빠진 게 이 Q3, Q4의 이 스트레스에 대한 이제 역할인데 지금 사실 그거 말고 더 빠진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일단 보시면 저희가 OP앰프를 가져다 쓴다고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갖다 쓰는지 사실은 이렇게 쓸 수 있죠. 가령 여러분 인풋을 그냥 VDD로 확 박아버리고 이쪽 인풋은 마이너스 V로 그냥 팍 박아버려요. VCC와 마이너스 V 파워 서플라이의 제일 큰 곳과 작은 곳으로 연결한다 그러면 이 인풋 트랜지스터가 지금 요 노드와 요 노드 사이에 30V의 스트레스가 그냥 확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NPN 바이포lar 트랜지스터가 있고 여기 이제 요 PNP, 여기 이제 레터럴 PNP라고 저희가 부르는 토폴로지를 사용할 텐데 보통 이제 이 베이스 에미터 정션이 가령 이제 그냥 여기가 15V, 여기가 마이너스 15V라 그러면은 이쪽은 순방향이 걸릴 거고 이쪽은 역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30V에 가까운 볼티지가 거의 대부분 여기에 걸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요. 그치, 여기는 그냥 뭐 1.4, 1.4, 0.1, 0.7, 0.7 볼티지 드랍 일어나서 여기가 15V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볼티지로 잡힐 거고 나머지 볼티지가 여기 스트레스에 다 걸립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트랜지스터 하나만 있다 그러면 이 트랜지스터 하나가 그 역방향 바이어스 30V를 거의 다 견뎌내야 되는 건데 그런 디바이스가 없거든요. 이런 노멀 NPN 바이포lar 트랜지스터는 뭐 한 5V에서 7V 정도면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터집니다. 근데 이런 요 PNP, Lateral PNP 바이포lar 트랜지스터는 정션의 구조상 조금 높은 하이 볼티지를 견뎌낼 수가 있어요. 뭐 40V 이상을 견뎌낸다라고 보통 얘기하게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볼티지가 여기 걸리고 여기 작은 스몰 포션이 걸리게 돼서 이제 이 트랜지스터들이 터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이제 그 스트레스를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일단 이런 토폴로지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좀 한 가지 좀 특이한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왜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가 라는 것들을 따져줘야 돼요. 일단 저희가 뭐 심플하게 얘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든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어딘가 이제 바이어스 볼티지를 걸겠죠. 그쵸? 얘 커먼 베이스 앰플리파이어니까 베이스 영역이니까 얘를 특정 바이어스 볼티지를 걸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일단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여기 제가 어떤 특정 볼티지를 걸었다고 합시다. 이게 뭐 볼티지 디바이딩을 통해서 제너레이션은 볼티지든 뭐 어떠한 볼티지를 여기다 걸었다고 해봐요. 그럼 이때 딱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볼티지가 고정되면요. 이렇게 볼티지 드랍이 여기 1.4V 그러니까 다른 이런 경우를 예를 이렇게 들어봅시다. 만약에 내가 여기를 내가 이 볼티지를 0V로 만약에 고정시켜 버렸다. 그러면 여기나 여기가 가져갈 수 있는 볼티지 레벨이 어떻게 돼요? 여기 0.7, 0.7, 1.4V의 레인지에서 사실 크게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여기가요. 마찬가지고요. 다시 한번 인풋 쪽의 커먼 모드 볼티지가 혹은 인풋 양단의 볼티지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지나치게 작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여기 디퍼런셜 모드에서 AC 그라운드에 가깝기를 원하지만은 사실은 이 노드는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노드로 저희가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걸 지금 여기서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 노드는 이 하이 임피던스 노드, 여기 볼티지가 지금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여기 커런트나 여기 커런트는 크게 바뀌지 않잖아요. 자유로운 노드예요. 자유로운 노드이고 따라서 인풋의 커먼 모드 볼티지가 뭔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이 노드의 볼티지가 자연스럽게 결정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인풋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 중에 하이 볼티지를 따라가게 될 텐데 이 둘 중에 하이 볼티지를 여기가 좀 자유롭게 따라갈 수 있도록 바이어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뭔가 여러분이 갖고 갈 수 있는 생각은 뭔가 잘못된 이제 인풋은 여기가 뭔가 볼티지가 움직이면 바이어스가 뭔가 안정화가 안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바이어스의 안정화도 이것은 온전히 잘 이루고 있는 회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아까 요 커런트 요 IQ10에 의해서 여기 커런트와 여기 커런트가 유니크하게 결정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여기를 IB 베이스 커런트를 IB로 얘기하면서 유니크하게 결정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특정 커런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뭐 이런 사고 실험을 해본 거예요. 내가 여기 커런트가 고정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무슨 이유에 있었는지 이 커런트가 좀 더 증가한 거예요. 바이어스 커런트가 뭔가 증가했다. 그럼 여기 커런트가 증가하죠. 그쵸? 그럼 이 커런트가 증가하면 이 카피에 의해서 이 커런트 역시 증가하죠. 그쵸? 그런데 요 Q10에 흐르는 이 커런트는
요 바이오스 회로에서 만들어진 커런트니까 고정되어 있는 커런트예요. 내가 이 커런트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증가한 분량만큼 일로 흐른다 라고 표현하거나 혹은 이쪽에서 오는 커런트가 줄어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Q3와 Q4의 베이스 커런트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럼 이 커런트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다시 이 커런트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다시 네거티브 피드백이 돼서 줄어든다라는 방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토포로지가 만들어짐으로써 DC적으로 이 노드가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라지 시그널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이 커런트의 측면에서는 커런트들이 안정적으로 바이어싱 되게끔,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커런트 바이어싱, 커런트에 의해서 뭔가 이 구동되는 회로처럼 생각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바이어스 커런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커런트를 일정하게 하는 데에는 상당히 효과적인 회로를 우리가 구현하겠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지금 이 슬라이드 하나에서 좀 정리가 되어 있어요. 뒤쪽에 보시면 이 바이어스 스테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커런트가 증가했을 때, 하나의 커런트가 증가했을 때 얘가 순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연결돼서 네거티브 피드백이 되는가 라는 얘기를 일단 텍스트로도 정리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그리고 나서 뭐가 빠졌는가? 인풋 쪽에서 상당히 뭔가 복잡한 얘기들을 했는데 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제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 미스테리가 아직 안 풀린 게 뭐가 있냐면 이런 애들, 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얘네들. 이 기능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이 Short Circuit Protection이다 라고 얘기해요. Short Circuit Protection. 지금 보시면 이 아까 이제 인풋에 뭔가 하나는 플러스 VCC 하나는 마이너스 VE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스트레스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아웃풋에서도 마찬가지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가령 요 노드의 볼티지를 마이너스 VE로 그냥 훅 끌어내린다든지 아웃풋을 그냥 VDD에 박아버린다든지 아니면 그거보다도 더 높은 아니면 그거보다도 더 낮은 볼티지로 뭔가 이 스트레스를 인가하는 상황입니다. 뭐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니까. 그럼 가령 이제 첫 번째 이그젬플처럼요. 여기를 내가 마이너스 V로 그냥 갑자기 확 박아버렸다. 그러면 딱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이 Q14를 통해서 커런트가 갑작스럽게 훅 흘러갈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Q14에 걸리는 볼티지가 이 아웃풋 노드의 볼티지랑 이 VDD, VCC가 거의 다 걸리면서 이제 하이 커런트가 흘리고 하이 볼티지가 걸리면서 Q14이 타버릴 수 있죠. 번아웃 한다고 저기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진짜 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줘야 되는 건 뭐냐? 볼티지를 연결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이미 그 연결했기 때문에. 근데 파워 디스페이션에서 이제 커런트를 줄이면 되죠. 근데 커런트를 줄이려면 어떻게 돼야 하는가? 지금 그런 상황, 커런트가 많이 흐르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지금 R6라는 이 저항이 하나 박혀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이 커런트가 흐르고 볼티지 드랍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 볼티지 드랍이 0.7V가 되는 순간 Q15의 커런트가 흐를 거고 여기서 이제 바이어스 쪽에서 오는 커런트가 뭐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요 Q15에 의해서 흐르는 커런트가 증가하면 일로 들어가는 커런트가 감소하겠죠. 그쵸? 다시 하면 Q14의 베이스 커런트가 증폭돼서 지금 아웃풋으로 나와야 되는데 Q14의 베이스 커런트를 줄이면서 다시 얘기하면 Q14에 들어가는 커런트에 제약을 두면서 Q14의 이 컬렉터 에미터 간에 흐를 수 있는 커런트를 제약을 주게 됩니다. 이게 숏 서킷, 아웃풋이 그라운드로 숄트 되어 있을 때, V로 숄트 되어 있을 때 이 Q14이라는 트랜지스터를 프로텍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한쪽이고요. Q20도 저희가 프로텍션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걔는 어떻게 프로텍션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아웃풋을 내가 위쪽으로 훅 끌어 올렸을 때 이제 어떻게 프로텍션을 하는지를 살펴봐야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웃풋을 위로 훅 끌어 올리면 커런트가 이제 이렇게 흐를 겁니다. 이렇게. 그럼 그런 커런트가 이렇게 흐르면 앞에서 마찬가지로 여기 볼티지 드랍이 유발될 거고
0.7V가 유발되면은 이제 여기 커런트가 흐르기 시작할 거고요. 그럼 이 커런트가 이렇게 흘러요. 이 커런트가 흘러서 이제 Q24가 켜지기 전에는 율로 흘러서 여기 볼티지 드롭을 유발시키고 결국엔 Q24가 켜질 거고요. 그 커런트가 여기 흐르는 거죠, 이제. 네. 그리고 나서는 일사천리예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Q22의 커런트가 흐르면서 이 Q16로 들어가는 베이스 커런트를 훔쳐오는 거잖아요. 그럼 얘의 커런트가 줄어들고 이 커런트가 줄어들고, 그쵸? 그 다음에 Q23의 이 커런트가 줄어들고 이 커런트가 줄어들고, 그럼 Q20의 베이스 커런트를 줄여서 Q20이 흐르는 커런트를 결국에는 제한하게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혹은 볼티지로 얘기하는 게 편하면 이런 식이에요. 지금 여기 이제 커런트가 이렇게 흘러서 다시 그러면 여기 볼티지가 요 노드의 볼티지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볼티지가 떨어지고 에미터 팔로우니까 얘는 이제 커먼 에미터 앰플리파이, 그러면 여기 볼티지는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쵸? 여기 볼티지 올라가면 여기 올라가는 거고, 그럼 Q20의 베이스 PNP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볼티지 위로 올라가니까 이쪽으로 커런트는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이 숏서킷 프로텍션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방법이고요. 교과서에서 이렇게 자세하게는 설명이 안 되고 좀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저희가 숏서킷을 프로텍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건드리지 않은 컴포넌트는 일단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엇을 더 얘기해야 되는가? 뭐 게인이라든지 밴드위스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앞에서 앰프 하나 설계했을 때 중요하게 다루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부분은 조금 간략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메인 패스는 사실 크게 특이한 거는 없어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DC가 어떤 식으로 잡히고 바이오스 컨디션이 어떻게 잡히고 하는 것들이 지금 슬라이드 상에서 기능 면에서는 여기서 정리가 쭉 되어 있고요. 이 바이오스가 어떤 식으로 잡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DC 어널리시스 부분에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커런트, 각각의 디바이스에 대한 세팅을 이런 식으로 해줬을 때 지금 바이오스 스테빌라이제이션이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DC가 총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이오스 서킷에 의해서 여기 흘러가는 커런트가 결정이 되고요. 여기 무슨 0.73mA, 그 다음에 와이들러의 커런트 미러에서 상당히 작은 커런트로 바뀌었죠. 그리고 얘에 의해서 베이스 커런트와 이쪽에 Q1, Q2의 이 트랜지스터에 흐르는 커런트가 얘의 한 절반 정도로 지금 9.5 마이크로, 그러니까 이 커런트와 이 커런트가 거의 같고 이 각각 이제 9.5와 9.5로 나누어서 흐르게 되는 것을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0.73이라는 0.73mA라는 게 여기 0.75배, 그 다음에 여기 0.25배에 돼서 각각 550과 180으로 나눠서 바이어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0.7, 0.7 두 개 해서 1.4 정도의 바이어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웃풋 쪽에 최종적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바이어스 커런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 한 154 마이크로 암페어 흐르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왼쪽에 인풋 스테이지에서는 개인 스테이지라서 사실 커런트를 많이 흐르진 않고 그냥 커런트가 작게 흐르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여기는 아웃풋 쪽에서는 아웃풋 쪽을 실제로 드라이빙 하기 위해서 바이어스 커런트 자체도 상당히 크게 잡혀져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세세하게 DC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각각의 볼티지, 각각의 커런트,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이기 때문에 각각의 커런트를 좀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요 결론, 이 각각의 값들을 저희가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사실 DC 어널리시스 끝난 다음에는 그냥 기능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개인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하고 저희가 어느 정도 C사이드 OPMF에 대한 얘기는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텍스트북에서는 각각 스테이지에서의 게인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앞에서 했던 내용들의 사실 반복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에 내용들이 반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인풋 임피던스 어떻게 되겠는가? 인풋 임피던스 중요하죠. 근데 지금 보시면 에미터 쪽에 뭔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T 모델로 바꿔서 놓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저희가 생각하기 좋은 거예요. 각각 얘의 RE가 있고 얘의 RE가 있고 PNP 트랜지스터의 RE가 또 있고 PNP 트랜지스터의 RE가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 인풋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RE 다 이렇게 있으니까 디퍼런셜로는 4개의 RE가 베타벨만큼 나서 1 플러스 베타벨만큼 돼서 나타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4개의 알파이가 디퍼런셜 인풋 임피던스가 되겠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는 또 이제 이 DC 디퍼런셜의 관점에서는 버추얼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RE의 비율에 의해서 볼티지의 스케일링이 있을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이 Q3와 Q4의 GM에 의해서 커런트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뭐 2분의 1이라고 그냥 통째로 얘기하겠습니다. 인풋 볼티지가 2분의 1 정도로 스케일링 된 다음에 그 다음에 GM이 곱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임피던스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웃풋 스테이지 임피던스는 일단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바라본 임피던스 하이 임피던스로 계산이 될 거고, 이쪽으로 바라본 임피던스 Q4의 R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여기 사실은 이 에미터 쪽에 주렁주렁 달려있기 때문에 그냥 Q4의 R보다는 조금 더 큰 임피던스가 보일 텐데, 어쨌든 여기서 양쪽으로 보는 임피던스는 상당히 큰 임피던스이고요. 근데 이쪽으로 바라본 임피던스 얘 만만치 않죠. 마찬가지로 50kΩ이 있고 에미터 팔로우의 베이스 쪽으로 바라본 임피던스이기 때문에 그다음 이쪽으로 바라본 임피던스가 다 1 플러스 베타벨만큼 돼서 이쪽에서 보일 거니까 마찬가지로 하이 임피던스가 됩니다. 다시 하면 요 노드는 상당히 하이 임피던스 노드가 될 거고, 그러면 인풋 스테이지 자체 첫 번째 이 퍼스트 스테이지가 하이 게인을 갖는 스테이지로 일단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충분한 게인을 확보한 그런 스테이지예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눈여겨볼 건 이겁니다. 지금 여기 Q7과 50kΩ이 있고요. 여기 두 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이 첫 번째 관문이 Q16과 50kΩ이에요. 그쵸? 똑같아요. 다시 하면 요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것과 요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게 똑같아요. 이건 의도적으로 양 노드를 시메트릭한 형식으로 만들고자 한 노력입니다. 이게 이런 게 하나하나 이 디테일들이 741 OPMP의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가능한 한 시메트릭하게 만들어서 이제 시스테매틱 offset, 인풋 쪽에서 바라본 시스테매틱 offset을 줄이고 인풋 단에서의 이제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셔 이런 것들을 충분히 키워놓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스테이지는 그런 식의 방법으로 저희가 이 어널리시스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스테이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으로 바라본 임피던스 상당히 하이 임피던스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게인은 거의 1에 가까울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테이지의 게인은 이제 사실 여기 임피던스와 이 위쪽으로 바라본 임피던스의 비율에 의해서 거의 결정되겠죠. 어쨌든 디제너레이션 저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작은 디제너레이션 저항이기 때문에 비교적 게인이 큰 두 번째 스테이지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얘가 있습니다. CC. 얘는 프리퀀시 컴펜세이션을 위한 캡이다 라는 걸 저희가 자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인터널 노드끼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풋이나 아웃풋에 뭐가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밴드위스가 변하는 것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여기의 임피던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게인이라는 요 OP앰프 자체의 안에 있는 성능에 의해서 이 타임 컨스턴트가 결정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커패시턴스와 요 인풋 단에서의 여기 이미 하이 임피던스라고 얘기했는데 요 노드 임피던스가 그 R과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게인만큼 얘가 밀러 멀티플리케이션이 된 그런 커패시턴스가 요 노드에 인게이지 되어 있는 타임 컨스턴트를 결정하고 얘가 상당히 큰 타임 컨스턴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741 OPF 같은 경우에는 얘에 의해서 더미넌 폴이 만들어지고 더미넌 폴이 뭐 거의 DC에 가까운 4-5Hz에 가까운 그런 더미넌 폴을 하나 만들어내게 돼요. 물론 이제 이런 30피코페럿의 이런 캡이 거의 다른 트랜지스터들의
전체의 하포 한 절반 정도? 그 정도의 면적을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큰 캡을 놓고 이 더미넌 폴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는 딱 에미터 팔로우로 뭔가 DC 레벨을 시프팅해서 적절한 아웃풋 레벨을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시 아웃풋으로 나가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럼 몇 가지 또 얘기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아웃풋이 그럼 갈 수 있는 레인지는 어떻게 되겠는가? 뭐 이런 얘기들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이제 이 각각의 영역들이, 모든 트랜지스터들이 다 세츄레이션 영역에, 여기서는 이제 포워드 액티브라고 얘기해야겠죠. 이 바이포라 트랜지스터니까. 그러면 지금 각각의 영역들이 다 이 그러니까 인풋에 따라서 아웃풋이 리니어하게 변하는 그런 영역들을 따라준다고 하면, 가령 이제 아웃풋 쪽으로 연결된 것을 따라가 보면 여기는 Q17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Q17이 이 포워드 액티브 영역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의 요 노드의 볼티지를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VB만큼 더한 값이 아웃풋이 갈 수 있는 하한점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얘가 Q13A가 이 포워드 액티브 영역에 잘 들어가 있어야 되고, 거기 VB만큼 떨어져 있는 볼티지가 아웃풋이 갈 수 있는 상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지 시그널 오퍼레이션 측면에서는 그 정도를 이제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이 정도 얘기하면 저희가 742 OPMP에 대한 얘기는 웬만한 건 다 한 것 같습니다. 뭐 첫 번째 폴이 아까 4-5Hz 상당히 큰 이 헐츠라고 얘기했는데, 세컨 폴은 저희가 폴 스플리팅에 의해서, 이런 컴펜세이션 캡에 의해서 폴 스플리팅에 의해서 한 1메가, 2메가 정도의 레인지까지 세컨 폴이 밀려나가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모든 면에서 원하는 성능, 다시 얘기하면은 더미넌 폴에 의해서 밴드위스가 딱 정해지고, 인풋 임피던스 제법 크고 아웃풋 임피던스 상당히 작고, 게인은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매시브한 게인을 하나 갖고, 세컨 스테이지에서 또 게인을 하나 가져서 두 개의 게인 스테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더미넌 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유닛 게인 프리퀀시에서 이제 이 게인이 드롭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냥 마이너스 20dB per 옥타브로 안정적으로 떨어지게끔 돼 있어서 상당히 스테이블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OPMP입니다. 지금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이 OPMP가 어떤 컨셉으로 설계가 되었고, 그 다음에 각 블락, 각 트랜지스터들이 어떤 컨셉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린 거는 제가 설명드린 것들을 여러분의 입으로 그대로 옮길 수 있을 정도로 이 서킷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제대로 이해를 했을 때 그걸로 이제 나의 디자인으로서 다시 응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좀 충분히 숙지하시고 자기의 언어로 좀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혹은 요 서킷 정도는 좀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가 약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학생들한테 테스트 삼아서 좀 시켜보고 했던 것들입니다. 보시면 여기 어떤 서킷이 있었는지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기 들어갈 서킷은 뭐 하시는지 한번 그려보십시오. 했을 때 쑥쑥쑥쑥 그릴 수 있으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의 서킷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뭔가 이제 망설여지고 연결성들이 이 긴가민가 하면 그거를 이제 억지로라도 좀 생각하면서 그 디자인 컨셉을 다시 연상하면서 이 올바른 그림을 찾아가는 연습,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각각의 부분들에 대해서 기능들과 디자인 컨셉을 자기 언어로 좀 설명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강의 첫 시작 때 뭐 이런 서킷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해하게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서킷을 가지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을 이해했다고 하면 일단은 이 전자회로 2, 전자회로 전체의 후반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어야 할 것들은 어느 정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문제를 풀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그 컨셉들을 잘 따라가고 있고 거기서 놓치는 부분이 없다는 건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서킷을 보고 읽어낼 수 있으면은 그게 사실은
99%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 앞에 강의들을 한 번 더 리뷰해 보시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질문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